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묵직하거나 어깨가 뻐근하거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그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 몸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고 혈관은 온몸으로 피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피가 내 몸 구석구석으로 제대로 가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밤새 누워있는 단 한 가지 자세 때문에 혈류가 막히고 혈압이 오르고 심지어 뇌혈관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의사들이 가장 경고하는 수면 자세는 우리가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입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매일 반복하는 그 자세가 사실은 당신의 혈관을 조용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혈관은 단 한 번의 막힘으로도 큰 피해를 남깁니다. 그런데 매일 밤 같은 자세로 몇 시간씩 혈관을 눌러온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마다 어지럽고 손끝이 저리고 눈이 침침한데도 대부분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류 장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잠은 회복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면 자세는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혈관 탄성이 떨어지고 근육의 지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 하나가 다음 날 혈압과 혈류를 바꿉니다. 그게 바로 조용한 혈관 파괴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의 수면 자세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엎드려 주무시진 않나요? 혹은 높은 베개에 머리를 올려두고 목이 꺾인 채로 자고 있진 않나요? 다리를 꼬거나 옆으로 말린 자세로 자는 습관은요? 이 자세들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배와 가슴이 압박되면서 호흡이 얕아지고 복부의 혈류가 막힙니다. 심장은 산소가 부족한 피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과도하게 뛰게 되죠. 결국 밤새 심장은 과로 상태에 놓입니다. 엎드린 채로 자면 심장이 한밤중에도 쉬지 못하고 과부하에 걸립니다. 의사들은 이 자세를 심혈관의 적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자세입니다. 목이 꺾이면서 경추 주위의 혈관이 눌리고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약해집니다. 이 상태가 몇 시간 지속되면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해지죠. 이유 없이 목덜미가 당기거나 어깨가 결리는 것도 같은 원인입니다. 한마디로 높은 베개는 뇌혈류의 장애물입니다. 세 번째는 다리를 꼬고 자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꼬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자세로 잡니다. 그렇게 되면 하체에 정맥이 눌리고 피가 아래로 몰려 부종이 생깁니다. 아침에 다리가 무겁고 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쪽 다리에 반복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시간이 지나 정맥이 약해지고 하지정맥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세는 모두 혈관을 압박하고 순환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공통된 결과는 산소 부족입니다. 피가 막히면 산소가 줄고 산소가 줄면 세포가 손상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벽은 점점 약해지고 탄성을 잃습니다. 결국 혈압이 오르고 뇌혈류가 불안정해지면서 기억력 저하, 어지럼증, 피로감이 뒤따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잠든 사이에 조용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무런 통증도 경고도 없이요. 그저 푹 잤다고 느낄 뿐인데 실제로는 혈관이 혹사당한 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베개를 사용하시나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중간 높이의 베개를 선택하셨나요? 아니면 오래된 베개가 눌려서 형태가 무너진 채 그대로 쓰고 있진 않나요?
베개 하나가 당신의 경추 각도를 바꾸고 그 각도가 혈류를 바꿉니다. 또 하나, 침대의 단단함도 중요합니다.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척추 정렬을 망가뜨리고 혈류가 불균형하게 분배됩니다. 허리나 어깨가 깊게 파묻히는 매트리스는 처음엔 편해 보여도 혈관엔 큰 부담입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나는 평생 이렇게 잤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하지만 혈관 질환은 누적의 병입니다. 오늘 하루가 아니라 지난 10년의 자세가 내 혈관 나이를 만듭니다.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어도 어느 날 갑자기 뇌혈관이 막히거나 혈압이 급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그 습관의 누적 때문입니다. 잠잘 때는 혈압이 낮아진다고들 하지만 잘못된 자세에선 반대입니다. 혈압이 오히려 높아지고 심박수도 불규칙해집니다. 특히 엎드리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자세는 심장에 지속적인 압박을 줍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심장은 쉬지 못하는 밤.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수면의 순간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좋은 수면 자세는 약보다 강력한 치료입니다. 그만큼 자세 하나가 우리 몸의 회복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수면 자세를 습관이라며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꾸는 순간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보세요. 베개를 낮추고 몸의 중심이 일직선이 되게 눕는 것.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놀랍게도 아침이 달라집니다. 머리가 맑고 어깨의 묵직함이 사라지고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혈류가 개선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엎드린 채로 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 자세가 내 혈관을 조용히 압박하고 있다는 걸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꼭 자신의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당신의 수면이 당신의 혈관을 지키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의사들이 왜 특정 수면 자세를 혈관을 막는 자세라 부르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가 혈관을 지키는 자세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수면 팁이 아니라 평생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자, 이제부터는 과학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어떤 자세는 우리 혈관을 막고 어떤 자세는 오히려 몸을 살리는지 말이죠.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수면 중에도 혈액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장은 밤에도 끊임없이 피를 밀어 올리고 그 피는 중력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자느냐에 따라 피가 머리로 가는 길이 달라지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길도 달라집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아침의 컨디션과 장기 건강을 완전히 바꿉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자세가 바뀌면 혈류 지도가 바뀐다. 그 말은 곧 당신의 수면 자세가 당신의 혈압, 심장 박동, 심지어 뇌 건강까지 바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가장 위험합니다. 배와 흉부가 매트리스에 눌리면서 복부의 내장기관과 대정맥이 압박받습니다. 그 결과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류가 느려지고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온몸에 남습니다. 이때 심장은 더 강하게, 더 자주 뛰어야 하죠. 수면 중인데도 심장은 쉬지 못합니다. 그 과부하가 반복되면 심근이 피로해지고 고혈압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미국 수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엎드린 자세로 6시간 이상 잠을 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아침 혈압이 평균 15mmHg 높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자세는 목이 한쪽으로 꺾여 호흡 통로까지 좁힙니다.
산소 부족, 이산화탄소 축적, 그리고 잦은 뒤척임이 반복되죠.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다음 날 집중력도 낮아집니다. 두 번째, 높은 베개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편해야 숙면이 된다며 높은 베개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높은 베개는 경추의 각도를 비정상적으로 꺾이게 만들고 목을 지나는 경동맥과 척추동맥의 혈류를 방해합니다. 이 동맥들은 뇌로 산소를 공급하는 주요 통로입니다. 즉, 높은 베개는 뇌로 가는 피를 줄이는 장애물입니다. 서울의대 신경과 연구팀이 50세 이상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 평균 12cm 이상 높이의 베개를 사용할 경우 수면 중 뇌혈류량이 약 14% 감소했다고 합니다. 14%면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만큼 뇌가 산소 부족 상태에 놓이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매일 밤 반복되면 기억력 저하, 두통, 불면증으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머리가 멍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 옆으로 구부려 자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보기엔 편해 보이지만 문제는 몸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혈류가 불균형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왼쪽으로 누워 자면 심장이 압박을 받습니다. 심장이 눌리면 피가 폐를 거쳐 나오는 흐름이 약해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집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 간 쪽 압박이 커지고 위산 역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쪽이든 장기에 부담을 줍니다. 또 한 가지, 옆으로 구부리면 척추가 시자 형태로 휘어집니다. 이때 척추 주변 근육이 긴장하고 혈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허리나 옆구리가 뻐근한 겁니다. 네 번째, 다리를 꼬거나 무릎을 세우는 자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허벅지 안쪽에 대정맥이 눌립니다. 피가 다리 아래에 고이면서 부종이 생기고 심장은 더 강한 압력으로 피를 밀어 올려야 합니다. 이 반복이 혈관벽에 미세 손상을 남기고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흔하지만 간과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한쪽 팔을 베고 자는 자세. 팔에 혈류가 막히면 일시적인 저림이 오죠. 문제는 그 순간만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같은 자세로 자면 어깨 관절 주변 근육과 혈관이 압박되면서 견비통, 손저림, 어깨 통증이 만성화됩니다. 즉, 자는 동안에도 근육과 혈관은 꾸준히 손상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혹시 그 자세가 편하다고 느껴지진 않나요? 편안하다는 건 단지 몸이 익숙하다는 뜻일 뿐, 그게 건강에 좋은 자세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몸은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병을 만듭니다. 처음엔 아무 증상이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깨가 결리고 손끝이 차가워지고 아침에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그건 이미 혈관이 오래 눌려왔다는 신호입니다. 수면의학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몸은 자는 동안에도 기억한다. 자세가 나쁘면 근육은 그 형태를 기억하고 굳어집니다. 즉, 낮에도 자세가 틀어지고 혈류가 불균형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의사들이 권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바로 바른 정자세입니다. 뒷목과 허리가 일직선이 되게 눕고 베개의 높이는 57cm 정도. 무릎 아래에는 작은 쿠션을 넣어 척추의 압력을 줄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류가 고르게 흐르고 심장이 편안하게 뛸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피도 안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숙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눕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습관은 고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불편해도 일주일만 꾸준히 유지하면 몸이 새로운 자세를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죠. 일본 국립수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정자세로 자는 사람은 옆으로 자는 사람보다 수면 중 평균 심박수가 12% 낮고 혈압은 8mmHg 낮았습니다. 즉,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심장이 훨씬 더 편히 쉰 겁니다. 이 차이는 하루가 아니라 1년, 5년, 10년 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수면 자세는 단순한 취향이 아닙니다. 그건 습관이자 치료이자 예방입니다. 지금 당신의 혈관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다면 아침에 몸 상태를 보세요. 머리가 무겁거나 손발이 차거나 어깨가 굳어 있다면 그건 밤새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수면 중에도 몸은 끊임없이 회복과 청소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피가 막혀 있다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은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고 뇌는 독소를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피로가 안 풀리는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는 자세는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혈관의 생명줄입니다. 밤마다 몸을 누르는 그 습관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수면 자세는 최고의 혈관 관리법이다. 그 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매일 밤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눌러주지 말아달라고요. 이제는 그 신호를 들어줄 시간입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혈관이 숨 쉴 수 있는 자세로 자보세요. 당신의 심장이 그리고 뇌가 분명히 그 변화를 느낄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엔 의사들이 실제로 추천하는 혈관이 편안한 수면 자세와 수면 전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5분, 그 작은 습관이 내 혈관의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혈관이 진짜로 회복되는 올바른 수면 자세와 잠들기 전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실제 환자들에게 권하는 혈관 회복의 공식입니다. 첫 번째, 정자세로 눕는 것입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57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머리와 어깨가 같은 선상에 있고 목이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각도는 뇌로 가는 혈류를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잠을 잘 때 뒷목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 들 정도라면 베개가 너무 낮은 겁니다. 반대로 턱이 가슴 쪽으로 말리면 베개가 너무 높은 거죠. 정자세로 누웠을 때 무릎 아래에 얇은 쿠션을 넣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허리의 긴장이 풀리고 척추가 일직선으로 정렬됩니다. 척추가 반듯해야 혈류도 반듯하게 흐릅니다. 허리가 편해지는 순간 심장도 편해집니다. 두 번째, 옆으로 잘 때의 원칙입니다. 정자세가 어렵거나 콧골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살짝 눕는 자세가 좋습니다. 단 이때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끼워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골반이 틀어지고 혈관이 다시 눌립니다. 왼쪽으로 눕더라도 몸이 일직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목, 등, 엉덩이, 다리가 하나의 축이 되게 눕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팔의 위치입니다. 팔을 머리 밑에 두거나 몸 아래 깔지 마세요. 그 순간 팔의 동맥이 눌리고 어깨의 관절이 경직됩니다. 팔은 몸통 옆으로 자연스럽게 두되 손바닥이 위를 향하면 더 좋습니다. 이 자세가 혈류 순환을 가장 원활하게 돕습니다. 네 번째, 수면 전 루틴 5분의 기적입니다. 잠들기 5분 전 의사들이 추천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첫째, 호흡입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세요. 5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것을 3번 반복합니다.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혈압이 떨어지고 심박이 안정됩니다. 심장이 편안해야 혈관이 회복됩니다. 둘째, 온찜질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수건을 목 뒤에 3분 정도 대보세요. 경추 주변 근육이 풀리면서 혈류가 급격히 좋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한 습관 하나로 어깨 결림과 투통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셋째, 다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에 다리를 올려 2분간 유지하세요. 혈액이 다리에서 심장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며 부종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발끝을 천천히 아래로 내렸다 올렸다를 10회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동작 하나가 하지 혈류를 회복시킵니다. 넷째, 조명입니다. 수면 직전에는 밝은 조명을 모두 끄고 은은한 간접등만 켜두세요. 빛이 강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수축합니다. 어두운 환경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다섯째, 스마트폰 금지입니다. 화면의 블루라이트가 눈의 망막을 자극해 뇌혈류를 불균형하게 만듭니다. 단 10분만 스마트폰을 봐도 뇌의 피가 일시적으로 과열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 과열이 끝나면 반대로 피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피로감이 커집니다. 이건 혈관에 큰 부담을 주는 현대인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이 5가지를 매일 밤 실천하면 혈류는 서서히 정상 리듬을 되찾습니다. 잠을 잘수록 피가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수면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지금 당신의 수면은 회복인가요? 혹은 손상인가요? 잠이 몸을 쉬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피로를 쌓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잠이 아닙니다. 혈관을 누르는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하루 중 유일하게 완전히 쉬는 시간이 바로 수면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조차 압박을 받는다면 낮 동안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효과는 없습니다. 혈관은 잠잘 때 회복되고 잠잘 때 다시 망가집니다. 결국 숙면은 최고의 치료이자 최고의 예방입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수면 자세는 명약보다 강하다. 자세 하나로 심장이 쉬고 뇌가 안정되고 몸 전체의 혈류가 재정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수면 자세를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완벽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식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밤 누웠을 때 한 번만이라도 지금 내 자세는 혈관이 편할까? 이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그 한 번의 인식이 평생의 건강을 바꿉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머리가 맑고 어깨가 가볍고 다리가 붓지 않았다면 그건 단순한 숙면이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이 편히 쉰 밤입니다. 오늘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당신의 혈관이 웃을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게 진짜 건강이 시작입니다. 소담한 하루 건강이 여러분의 밤을 응원하겠습니다.